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방의 의무에 충실을 하는데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6.25 베트남 참전 용사 예우와 관련돼서 물론 보훈과 관련된 거지만 월 참전 수당이 얼마인지 아시죠? 45만 원입니다. 네. 이게 돈 몇 푼이나 됩니까?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누가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왜 국가는 의무만 강조하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까? 왜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까? 이분들을 만나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홀로 남을 아내에게 참전 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공자 생존 시 월소득은 124만 원 수준인데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월소득이 82만 원으로 확 줍니다. 기초생활도 어려운 액수입니다. 이처럼 참전 유공자와 배우자는 영예로운 노후는커녕 가난과 궁핍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지난번에 관련돼서 보고 위탁해서 연구를 해서 위탁병원을 전 병원으로 의원급을 지정하는 거, 이게 대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사업계획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있는데 왜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보시고 이것이 진짜 보훈의 또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분들에게 매월 45만의 참전 명예수당을 드리고 계시죠. 네. 수당이 또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생계유지수단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아니면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조금 예우를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사망하셨을 경우에 배우자한테 승계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호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특별한 보상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지명된 것 자체가 국민 통합이다, 국가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소신 있게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일을 해 나갈 때 그런 말씀을 더 할 수 있다. 네. 이 보훈 업무는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아직까지 저는 부로서 위상이나 부로서 그 모습에 맞는 업무 역량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취임을 하시면 보훈부의 위상이랄까, 업무 능력이랄까, 업무 체제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선진국에 가면 보훈이 모든 국가의 최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소신을 좀 지켜서 중심을 잘 잡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소외되는 일 없도록 좀 각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같은 참전 유공자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서 받는 수당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최소 12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5배 차이가 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참전 유공자들은 수당이 더 많은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제대로 된 예우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충남의 경우가 그 광역과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44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가가 4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99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국가 예산입니다. 본부 예산으로 상향 조정을 해가면서 상향 평균화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저는 항상 보훈은 합당하기가 아니라 보훈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그 보훈에 대해서 어떻게 딱 맞게 합니까? 우리가 보훈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고마움도 있지만은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럼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것인데 딱 맞게 줘야 되겠습니까? 흘러 넘치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명이 사실 때 190만 원 또 못 미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 생계지원금인데 월 10만 원 줍니다.
엄청나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령을 좀 낮추자.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셔도 배우자에게 좀 주자. 이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부분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2012년, 13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훈처에 공식 권고한 내용입니다.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에 대해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치료 보상을 위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은 지킬 의무가 있지요. 네네. 벌써 13년 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 라고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국가가 그 젊은 시절에 의무복무를 시켜놓고 거기서 발생한 이명 난청, 각종 그 부상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다 지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단계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3분의 1 정도를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참전해서 본인들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에 너무나 우리가 냉담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현재 취약계층 보훈 대상자가 보니까 32,500명 정도 되는데 참전 유공자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보전에 턱 없는 그런 수당을 지급받고 계시기 때문에 늘 생계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만큼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는 80년이나 됐지만 독립유공자라든가 보훈 유공자에 대한 그 대우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나라였을 때에 우리 보훈하고 이제 선진국이 되었을 때 보훈의 격도 수준도 다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일단 네. 여러분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제대로 찾고 발굴해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 지원 관련 보훈부에 대한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인데 지금 보훈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리면서 한편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저는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려서 나라에서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도 끝까지 지켜져야 될 국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복무 중 사고나 질병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많습니다. 따라서 퇴역군인 사이에서는 정작 실질적 희생자들은 보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자고 대치상을 겪다 보니 나중에는 쏠 거면 빨리 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유언장을 쓰려면 연필 한 장랑 종이 한 장씩을 받았다. 뭘 써야 될 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초코파이와 콜라를 배급받으며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사람들이 왜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국가보훈부에서도 여러 계획을 세워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속도를 좀 높여주셔서 어쨌든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도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이 저희가 추산을 보고를 받으니까 한 대략 3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예산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어쨌든 이 준보훈병원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